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잘 받았고요. 안 보내준 친구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오늘 중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던 문제들 중에서 좀 틀렸던 문제 위주로 한두 개 보고 복습하고 나서 우리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실력 탄탄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리가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친구들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제일 먼저 이 세포 내에서 감기 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염색체와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을 거라고요.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또 작은 염색체가 있었다. 그러면 얘와 상동 염색체도 이렇게 같이 있었을 거예요. 감기 때 이런 상태에서 자기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세포 분열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 어떻게 일어나요? 염색 분체를 늘린다 그랬어요. 얘를 2배로 늘리는 거예요. 염색체 양을 2배로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작은 애도 2배로 늘렸고 큰 애도 2배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염색체의 개수는 4개. 그대로 4개 똑같이 개수는 똑같이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양을 보게 되면은 DNA의 양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 하나 자체가 염색체 여기 하나 자체가 2배로 늘었잖아요, 양이. 그래서 DNA의 양은 DNA의 양 개수가 아니라 요 양은 지금 2배로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감기 때 요 DNA의 양이 여기서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요 감기 때는 이렇게 있다가 4개로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4개로 쭉 2배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처음보다 양이 몇 배로 늘었다? 2배로 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문제가 어딨냐? 잠깐만요. 다시 올려서 지금 문제 찾고 있습니다. 네. 아니, 상대량이 여기서 만약에 2개였다 그러면 DNA 양이 4배로 늘어나는 이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1분열이 시작되는 간기 내부에서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가 이제 분열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들이 전기가 됐어요. 전기가 되면은 나타나면서 이들이 상동 염색체 2개가 어떻게 된다? 서로 붙어서 나타난다. 이가 염색체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나타났겠죠? 자,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서 후기, 후기와 말기로 가면은 제 1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방추 사이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뭐가 분리되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 가지고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분리가 된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와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분리가 될 것이고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와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얘들이 한 번 더 분열을 할 때는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열되는 거죠. 염색 분체가 잘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딸세포에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여기도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개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2분열이 되는 것이고 2분열 시기에서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1분열인데 2분열 됐을 때 DNA 양을 한번 보세요. 양을 보면은 이 간기 때 DNA가 2배로 늘어났다가
얘가 후기 말기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다시 감소하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DNA 양은 그렇죠? 반으로 감소했다가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반으로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은 요 개수로 보는 양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죠. 네 개가 여덟 개가 됐잖아요. 여덟 개. 그랬다가 다시 여덟 개에서 네 개로 줄었다가 두 개로 줄은 거잖아요. 양으로 따지면. 그래서 두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다시 두 개로 줄었다가 다시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정은 DNA 양이 제일 작은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문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마지막 과정이 니은이고 얘가 어디냐면 여기 D 시기에서 가장 줄어드는 것이고 요 기억은 뭡니까? 여기 B 시기에 이렇게 1분열 전기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A 시기에서는 유전 물질이 복제돼 가지고 되는 것이고 기억은 B 시기에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분열 전기에. 그다음에 니은은 요 C 시기가 언제겠어요? 여기가 바로 1분열 후기와 말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 C하고 D 사이가 바로 2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니은은 C가 아니라 D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고 기억의 DNA 양은 니은의 두 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되는 거죠? 네 배가 되는 거죠. 양으로 따지면. 염색체 수는 두 배지만 DNA의 양은 네 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 그때 수업 시간 같이 풀었던 거니까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 정도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남아있는 내용을 다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책에 여기 보면은 한 장 넘겨보면 수정과 발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수 분열을 하고 나면 감수 분열을 끝내고 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연습장에다 써볼게요. 자, 감수 분열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은 바로 생식세포가 된다 그랬잖아요. 생식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게 정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정자 속에 염색체가 사람 같은 경우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자도 똑같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자도 여기에 23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사람이 가지고 있던 46개의 염색체 엄마 모세포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23개의 염색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정자와 난자 속에는 상동 염색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얘들은 상동 염색체가 이미 분리가 된 상태로 23개씩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정자와 난자에 23개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제 만나겠죠.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난자 속으로 정자가 이제 침투해요. 정자 머리가 딱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난자는 딱 여기에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보호막을 쳐서 다른 난자가 다른 정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정자들이 막 접근해 들어오지만 하나의 정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호막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이 정자의 핵이 난자 여기 기다리고 있는 이 핵으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이 정자가 가지고 있는 23개 염색체와 난자가 가지고 있는 23개 염색체가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자, 만나면 이제 헤어졌던 상동 염색체가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46개의 즉 23쌍,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진 염색체가 이 안에서 수정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것을 수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수정된 이 수정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되면서 개체로 자라나는 거죠. 그럼 이 아기는 태어나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 일련의 과정,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사람까지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생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이 발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기가 임신을 하고 태어나게 되는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그림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정자는 이렇게 생겼죠. 머리가 있고 여기 꼬리가 있어요. 이 머리에는 핵, DNA, 유전 물질이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꼬리는 정자가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 중간에 있는 여기 있죠. 요 중간에 요거 여기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얘가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주면서 꼬리를 막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난자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난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난자도 중심에 핵이 있고 여기 세포질이 있어. 난자는 움직임이 둔해요. 크고 움직임이 둔한 대신에 나중에 이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얘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포질이에요. 세포질에는 양분이 많고요. 크기가 그래서 훨씬 큽니다. 양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나서 만났다. 그 만남의 과정이 바로 뭐다? 수정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는 것 이게 수정이고 수정하에 만들어진 알을 우리는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체,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알이 사람인 아기가 되는 과정을 전체적인 이 과정을 발생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발생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배란이라 그래서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거죠. 난자가 이만큼 나오게 되면은 정자가 여기까지 와요. 와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걸 뭐라고 한다? 수정이라고 하는 거 수정. 예. 그럼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 수정된 수정란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궁벽에 달라붙어서 착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착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착상했을 때부터 우리는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착상하러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가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난할이라는 거예요. 난할이라는 것은 요 난이 뭐냐면 이게 난자예요. 알. 그리고 이 할이라는 건 뭐냐면 분할된다는 거예요. 분할. 그러니까 알이 나눠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수정란이 딱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수정란이 여기 안에서 반으로 잘라져요. 그럼 수정란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때 요 분열은 어떤 분열이냐면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우리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수정란의 염색체가 46개였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분열을 하면은 이 달세포에도 46, 여기도 46개의 체세포가 되는 거예요. 또 얘가 한 번 또 분열해요. 또 분열. 그래서 2세포, 그 다음에 4세포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각각 다 46개, 46개, 체세포 분열이니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분열해요. 그럼 여기도 다 46개, 46개, 8세포가 되면서 다 46개짜리의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부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의 과정이 뭐냐면 여기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면서 세포들이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그 과정을 우리는 포배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하나하나 세포들이 이제 사람의 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하는 거야.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세포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포배라고 이야기하고 이 포배가 된 상황에서 자궁벽에 착상을 하면서 여기서 개체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나날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나날은 체세포 분열과 동일한 염색체다. 체세포 분열이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분열하고 나면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고 나면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다시 모세포하고 크기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분열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날은 다시 얘들이 이렇게 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날을 거듭할수록
하나의 세포는 하나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점점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염색체 수는 그대로인데 세포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하나 크기는. 그리고 이 원래의 이 수정란의 전체 크기는 수정란 전체 크기가 어때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안에서 계속 쪼개지고 있는 거죠. 난할 과정을 거치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착상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태반이라 그래서 아기의 이게 여기 보면은 배에 보면 여러분 배꼽 있죠, 배꼽. 그 배꼽이 엄마의 배꼽하고 연결돼요, 이렇게. 엄마랑.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반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그 태어나면은 이 배꼽에 있는 태반을 이렇게 태반을 가위로 딱 자르거든요. 잘라서 이 딱 잘라지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배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꼽으로 태반이 연결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엄마랑 아이 사이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엄마가 줘요. 엄마가 맛있는 걸 먹어서 태아한테 주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애기가 포도가 먹고 싶대. 애기가 회가 먹고 싶대. 순대가 먹고 싶대. 막 밤 11시에 아빠한테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빠는 애기가 먹고 싶구나 해주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로 엄마는 먹은 거를 대부분을 아이한테 주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막 애들이 똥오줌을 쌀 거 아니에요. 얘들도. 근데 보낼 데가 없잖아. 이 안에서 어디다 싸겠어요. 바로 그걸 태반을 통해서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노폐물을. 대단하죠. 엄마는 좋은 거 다 주고 안 좋은 걸 다 받아가지고 엄마가 대신 버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기관 형성되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되고 약 266일이 지나면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할까요? 출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66일. 대략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10개월. 10개월 정도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주고 특히 이 나날의 과정, 요거와 특징을 좀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겁니다. 자, 여기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과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네. 그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난자를 우리가 알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알 난자를 쓰는 거예요. 알을 배출했다. 그래서 이걸 배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란. 배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쯤에서 정자와 같이 만났죠. 뭐가 이루어졌다?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걸 수정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로 나누어진다. 알이 나누어진다. 난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궁벽에 붙죠. 붙는 걸 뭐라고 해요? 착상, 부착된다 이거예요. 착상. 네, 그래서 배란, 수정, 난할, 착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착상될 때 이 상태는 뭐다? 바로 이걸 뭐라고 해요? 포배의 상태다. 포배. 네, 포배 상태로 착상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여기 이제 생식 기관이 나오는데 이거는 책마다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그림은 수정된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이 먼저 제일 됐으니까 다 수정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나눠지니까 2세포배, 그죠? 2세포배,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누죠? 4세포배, 그 다음에 8세포배, 마지막에 포배. 그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가하고 나하고 같냐?
여기 하나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나에 있는 염색체의 수가 지금 같으냐 다르냐? 네, 어떻다고 그랬죠? 같다고 했죠? 얘들은 체세포 분열이니까 여기도 46개, 여기도 46개. 똑같다. 맞다. 자, 가상태의 착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요 마 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나는 건 포백에 의해서, 그렇죠? 자, 라는 수정란이 2회 분열한 거다? 아니죠. 한 번, 1회 분열하면은 저렇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두 개가. 자, 순서대는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 맞다. 답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7번도 뭐 그대로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력 탄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실력 탄탄 문제. 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29페이지거든요. 29페이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풀어보세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과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자, 모두 수란관에서 일어난다. 수란관은 아까 난소가 나와서, 난소에서 그 자궁까지 거기를 수란관이라고 이어진 관을 수란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수란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한 건데요. 나에서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에 들어오면 아들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자도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고 난자도 몇 개?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23개의 염색체 중에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성이 되겠죠. 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가 44개이면서 성염색체가 2개라고 했어요. 그때 성염색체가 XX면 여자, XY면 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수 분열을 끝낸 요 정자 같은 경우에는 요 44개 중에서 절반만큼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염색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4개의 상염색체 중에서 22개의 상염색체가 정자 속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Y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빠가 성염색체 XY고 이 XY가 서로 상동염색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동염색체가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반반 나눠졌기 때문에 어떤 정자에는 X가 들어가 있고 어떤 정자에는 Y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자는 22 플러스 X를 가진 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정자는 22 플러스 Y를 가진 정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엄마는 난자를 만들었을 때 엄마 역시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가 있을 텐데 엄마는 어차피 성염색체는 X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는 한 종류인 X밖에 없다고요. 예, 여기 이 X가 반 갈라져서 난자를 만들었을 때 줄 수 있는 성형수체는 X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따라서 엄마
난자가 갖고 있는 성염색체는 무조건 X염색체밖에 없고 정자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는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는 거죠. 정자가 X를 가져오면 얘는 XX의 성염색체를 가진 성별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정자가 Y를 가지고 오면은 XY의 성염색체를 가진 남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을 결정짓는 건 정자가 가지고 오는 성염색체의 종류.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는 거죠. 아기의 성별이. 네. 그래서 DNA 보면은 나에서 Y 염색체를 가진 정자. 그렇죠. 정자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게 온다면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디귿. 정자와 난자의 핵이 합쳐지면 22쌍의 염색체가 아니라 몇 쌍이 되는 거죠? 23쌍이 되는 거죠. 물론 이 23쌍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로 구성이 되겠죠. 총 합쳐서 염색체는 23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다. 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멘델의 유전 원리 보도록 할 텐데, 네.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멘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할 유전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델이 유전을 법칙을 원리를 만들게 된 거는 뭘 가지고 했냐면 바로 완두콩 있죠, 완두콩. 이 완두콩을 재료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전의 법칙들을 완두콩으로 이제 알아내게 돼요. 완두콩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완두는 이렇게 둥근 완두, 둥근 모양의 완두 또는 이렇게 찌그러진 주름진 완두.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대비가 되는 둥근 건 둥글고 주름진 건 주름지다는 이런 특징이 너무 확실하게 뚜렷한 거야.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우리는 유전 용어로 형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우리는 형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지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처럼 대비되는 완전히 모양이 대비되는 형질을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립 형질. 그래서 이 완두를 했을 때 그 염색체로 그림을 표현해 보면은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다라고 했을 때 상동 염색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을 텐데 둘 다 같은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요 같은 위치상에 모양을 결정짓는 그 완두의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항상 있어요. 같은 형질이면. 근데 아빠가 준 거는 예를 들어서 둥근 모양의 유전 DNA를 여기다 줄 수 있고 엄마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여기에 주름진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서로 모양을 결정짓는 형질이 서로 대립된 형질이다.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은 대립 형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두콩은 이 대립 형질이 매우 뚜렷하다. 대립 형질이 뚜렷해가지고 연구하기가 좋고요. 두 번째는 자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뭐 나봤자 뭐 5명 이상 낳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완두는 한번 하면은 막 1,000개, 2,000개씩 얻으니까 통계적으로 구하기가 쉬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롭게 내가 교배가 가능한 거예요. 둥근애와 둥근애를 한번 교배해 볼까? 둥근애와 주름진애를 교배해 볼까? 마음대로 내가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뭐 넣어서 뭐 같은 방에다가 너랑 나랑 애기 어떤 애기 나오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완두를 가지고 했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멘델은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우리는 이 멘델이 한 실험을 가지고 유전 법칙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유전 용어들 몇 가지를 기억을 할 건데 첫 번째 유전 당연한 거죠.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 유전이죠. 어렵지 않고요. 형질 방금 이야기했는데 형질 처음 여러분 낯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특성을 형질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립형질. 대립형질 뭐냐? 뚜렷하게 반대되는 거.
예를 들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이런 거를 대립형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방금 설명했듯이 상동염색체에 하나는 아빠가 준 상동염색체, 하나는 엄마가 준 상동염색체인데 이쪽에는 둥근 모양의 유전자, 이쪽에는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를 줬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둥근 거가 영어로 라운드잖아. 그래서 둥근 모양의 유전자를 대문자 R로 보통 표현하고 주름진 녀석의 유전자를 소문자 R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체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서로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둥근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엄마가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만나면 아이가 가진 요 태어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 완두가 가진 유전자는 아빠한테서 대문자 R 둥근 유전자, 엄마한테서 소문자 R 주름진 유전자를 함께 받았으니까 이 자손한테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라는 유전자를 갖게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유전자의 형태, 유전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전자형이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문자 R, 대문자 R이면은 둥근 거 둘 다 부모로부터 둥근 유전자와 둥근 유전자를 받았다. 한쪽에는 둥근 거, 한쪽에는 주름진 거 받았다. 주름진 것만 받았다 서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상동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두를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멘델이 원래는 이 아버지가 여기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대문자만 가지고 있는 이런 완두로부터 그 생식세포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는 감수 분열을 했으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주면 라지알밖에 못 주잖아요. 엄마 쪽에서는 무조건 소문자의 유전형으로 된 이 엄마로부터 생식세포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둘 중에 하나를 주니까 무조건 소문자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배를 시켰더니 자손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100% 뭐밖에 안 나와요? 대문자 R, 소문자 R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100%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멘델이 처음에 밝혀낸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야, 유전자형을 봤을 때는 둥근 것과 주름진 유전자를 지금 하나씩 받았는데 겉으로 표현되는 걸 봤더니 얘가 그냥 모양으로는 다 둥근 애만 100%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멘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분명히 유전자형은 100% 라지 R과 스몰 r, 즉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무조건 하나씩 받아서 이런 유전자가 나올 텐데 왜 다 100% 둥근 애만 나왔을까? 아, 그것은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보다 더 힘이 센 녀석이구나. 얘들도 유전자들도 같은 대립형질이라 하더라도 힘이 센 애와 힘이 작은 애가 있구나. 그래서 100% 둥근 애만 겉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겉으로 표현됐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인데 모양은 다 둥근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유전자형이 라지 R끼리만 만나도 둥근 애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씩 섞여 있어서 둥근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형은 달라도 표현형이 같을 수 있다. 이때 겉으로 보이는 걸 우리는 표현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걸 표현형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자가수분하고 타가수분이 나오는데요. 자가수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전자형이 이렇게 라지 R, 스몰 R 똑같은 유전자형 있는 애들끼리 내가 교배하겠다. 이게 자가수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곳에 있는 수술과 암수를 같이 교배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애를 교배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배시켰다라는 것이고 타가수분은 다른 애들끼리 이곳에서는 얘와 다른 곳에서는 뭐 이런 게 교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수분은 자기들끼리, 타가수분은 다른 곳과
다른 꽃과 한 거를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과 잡종, 여러분들 강아지 뭐 이런 거 고양이 이야기할 때 순종이다 잡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유전자의 형태를 봤을 때 둥근 것끼리 같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름진 것끼리 같이 갖고 있거나 상동염색체의 유전자형이 동일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고요. 상동염색체가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 하나씩 다르게 섞여 있다. 그럼 이걸 잡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같으면 순종, 다르면 잡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전 용어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둘이 상동염색체인데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잡종, 같이 똑같은 게 있으면 이걸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맨델이 유전을 실험을 할 때 완두를 했는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기르기 쉽고 짧고 자손수가 많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고 뭐 내가 마음대로 교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완두를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때 좀 아까 제일 먼저 했던 법칙, 맨델이 밝힌 법칙 우리 세 가지 공부할 거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법칙인데 바로 뭐냐면 더 힘센 놈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우열의 법칙을 어떻게 밝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둥근 순종의 완두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라지알의 유전자를 가진 순종의 어버이와 스몰알을 가진 얘도 순종이죠. 순종의 완두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면은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알밖에 못 만들겠죠. 왼쪽은. 오른쪽은 스몰알밖에 못 만들겠죠. 그러면 이 생식세포가 둘이 만나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완두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형은 뭐밖에 안 나와요? 라지알, 스몰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잡종이에요, 순종이에요? 100% 잡종만 나오는 거죠. 라지알 하나와 스몰알 하나가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를 뭐라고 하냐면 어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 제일 먼저 준비시킨다. 그 다음에 어버이, 순종의 어버이. 순종의 어버이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가지고 일대의 손을 얻었죠? 무슨 일대? 잡종 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잡종 일대를 얻었는데 전부 이 잡종 일대가 얻었는데 전부 100% 뭐가 나왔어요? 겉으로 된 표현형이. 이건 표현형이죠. 유전자는 섞여 있는데 100% 표현형이 라지알, 스몰알이 나왔다. 그 얘기는 라지알이 스몰알보다 힘이 세다. 이거를 우리가 우성이다. 힘이 센 걸 우성이다. 힘이 약한 걸 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에도 힘이 센 애가 있고 힘이 약한 애가 있구나. 겉으로 힘이 센 애가 겉으로 표현되는구나.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우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맨델은 우열의 법칙을 이거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예,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법칙이 뭐냐? 분리의 법칙인데요. 이것도 간단해요. 분리의 법칙. 자,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 지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우열의 법칙 이해되셨죠? 자,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부모가 가진 유전자 두 개 중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얘 또는 얘가 각각의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라는 게 분리 법칙이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감수 분열을 배웠잖아요, 이미.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상동염색체 중에서 각각 하나가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보면은 라지아를 가진 생식세포 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라지아를 가진 생식세포가 분리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위에는 어차피 순종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알밖에 못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만 가지고는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그 생식세포를 가질 수 있는 건 왼쪽 거로 생식세포 만들 수도 있고 오른쪽 거로 만들 수도 있다. 어버이는 무조건 얘는 지금 스몰알밖에 못 만들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리되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증명하니? 이 위에 거는 증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얻어진 잡종 일대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잡종 일대는 말 그대로 잡종이죠. 하나하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교배를 하면은 100% 이렇게 섞인 라지 R, 스몰 R이 섞여 있는 잡종 일대만 얻을 수 있죠. 100%. 그러면 이 라지 R, 스몰 R이 갖고 있는 얘는 생식세포를 만들면 뭘 줄 수 있어요? 라지 R을 가진 생식세포가 나올 수도 있고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치? 똑같은 애를 또 얻어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얘를 한다면 얘도 라지 R을 가진 생식세포,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이 생세포들이 각각 만들어져 들어가면은 얘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보게 되면 라지알을 만들었는데 이 라지알이 라지알을 만날 수도 있고 요 라지알이 스몰 R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만들어진 스몰 R이 라지알을 만날 수도 있고 요 스몰 R이 스몰 R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해지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 그림을 요 밑에다가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얻어진 잡종 일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 라지 R 또는 스몰 R 두 가지가 가능하다. 오른쪽에 있는 둥근 완두도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두 가지가 가능한데 라지 R 또는 스몰 R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만나면 얘가 만나면은 라지 R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만나면은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이 만들어질 수 있고 스몰끼리 만나서 스몰 R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생기니까 라지 R 만들어질 수 있고 라지 R, 스몰 R 만들어질 수 있고 라지 R, 스몰 R 만들어질 수 있고 스몰 R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자의 형태는 이렇게 라지 R, 그다음에 라지 R, 스몰 R.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의 형태로 라지 R 하나, 라지 R, 스몰 R 섞인 거 두 개, 스몰 R 있는 거 1대, 2대 1로 유전자형은 만들어지겠지만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형은 라지 R이면 겉으로 무슨 표현형이 나오겠어요? 둥근 완두가 나올 것이고 라지 R, 스몰 R도 결국에는 라지 R이 스몰 R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전부 둥근 애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스몰끼리 만났을 때만 주름진 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몇 대 몇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3대 1로 얻어지게 되죠. 자,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3대 1로 얻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생식세포에서 이렇게 상동염색체인 유전자들이 반반 분리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형이 가능해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둥근 것과 주름진 표현형이 3대 1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시켜서 둥근 거와 주름진 완두를 잡종 2대를 얻었는데 잡종 2대에서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3대 1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들의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각각이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두 번째 실험, 잡종 1대에서 잡종 2대를 얻은 이 실험이 바로 분리의 법칙을 입증하는 실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두 가지 법칙을 했어요.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은 우성인 녀석과 열성인 녀석이 하나하나 섞여 있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우성인 애가 겉으로 드러난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고요.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로 들어갈 때는 만들어질 때는 이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반반 떨어져서 분리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서 잡종 이대를 또 만들었다. 그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 말이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열의 원리
말이 좀 복잡한데 결국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어, 형질이 완전히 다른 두 순종을 어버이를 교배했죠. 그랬을 때 잡종 일대에는 한 가지만 나타나게 된다. 그 나타난 애가 바로 뭐다? 우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리의 법칙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는, 즉 상동 염색체잖아요. 그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잡종 2대에서 3대 1이 되었던 거예요. 둥근 거와 주름진 완두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자,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열이 있다, 분리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라지 R과 스몰 R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동 염색체가 있었는데 얘가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라지 R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스몰 R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분리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순종인 유전자를 골라라. 네, 이게 각각의 상동 염색체로 본다면 같은 유전자니까 순종이에요. 자, 니은은 서로 다르니까 잡종이고요. 자, 디귿은 조심해야 되는데 A는 갖고 A끼리 갖고 B끼리 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순종입니다. 얘는 지금 다르죠. 잡종이고 R끼리 갖고 Y끼리 같잖아요. 그럼 얘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 그러니까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의 둥근이기 때문에 라지알이고 순종의 주름진이기 때문에 스몰알. 자, 그러면 요게 만들 수 있는 생기세포는 라지알밖에 없고 요게 만들 수 있는 생기세포는 스몰알밖에 없죠. 그럼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애는 100% 누구? 라지알 스몰알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은 전부 뭐가 나온다? 둥근 애가 나오죠. 왜? 둥근 애가 주름진 애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자, 완두씨 모양에서 우성 형질을 쓰시오. 모양에서 우성 형질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둥근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둥근 모양이 우성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잡종 일대 유전자형을 쓰시오.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이거 쓰면 되는 거죠. 라지알, 스몰알. 자, 그 다음에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자형. 자, 잡종 일대가 누군데요? 라지알, 스몰알이에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 아니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 라지알 아니면 스몰알이죠. 따라서 유전자형을 모두 쓰시오 했으면 라지알 또는 스몰알이 되는 거예요. 생식세포기 때문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이게 내용적으로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5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순종의 노란색과 순종의 초록색을 교배했다. 자, 순종의 노란색을 우리가 YY 대문자로 쓸게요. 순종의 초록색을 소문자 YY로 쓸게요. 그러면 노란색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Y밖에 못 주겠고 초록색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소문자 Y밖에 못 주겠죠. 자, 그러면 잡종 일대에서는 100% 뭐밖에 안 만들어집니까? 대문자 Y와 소문자 Y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 잡종 일대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대문자 Y 또는 소문자 Y가 되겠죠. 대문자 Y 또는 소문자 Y가 되겠죠. 이들을 똑같이 자가수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자가수분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니은은 대문자 Y, 대문자 Y. 디귿은 대문자 Y, 소문자 Y. 리을은 소문자 Y, 소문자 Y가 되겠죠.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만들 수 있는 거 어떻게 됐어? 대문자 Y와 대문자 Y. 그다음에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이렇게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모양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도
노란색 완두인 유전자인 노란색 유전자가 초록색 유전자보다 우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전부 노란 완두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얘가 초록 완두가 나오는데 몇 대면 3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에서 리을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다 썼고요. 표현형을 써라. 니은은 지금 대문자 라지 y, 디귿은 라지 y 스몰 y, 리을은 스몰 i거든요. 그럼 이들의 표현형을 쓰라는 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색깔이잖아. 대문자 y만 2개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노란색 섞여 있어. 그래도 노란색. 자, 소문자 섞여 있어. 얘는 초록색 되는 거예요. 잡종 2대는 여기잖아요.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을 써라. 3대 1이 된다. 되시겠어요? 잡종 2대에서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이 중 노란색은 몇 개냐? 3대 1이니까 300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5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좋아요.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네,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맨델이 이제 야, 우열이 무조건 있구나. 내가 대단한 걸 발견했어. 무조건 우열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분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색깔이 빨간색 꽃이 있고 흰색 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완두콩 실험했던 것처럼 라지알 빨간색 순종, 그다음에 흰색 순종을 준비해가지고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델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빨간색이 100%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분홍색이 100% 나왔네. 야, 이상하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더니 대부분 우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열이 없는 것도 있더라. 그 뭐였냐면 바로 빨간색을 담당하는 색깔 유전자와 흰색을 담당하는 흰색 유전자. 이 둘은 우열이 없이 동등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레드기 때문에 빨간색을 대문자 R로 표현한 것이고 화이트 흰색이기 때문에 W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빨간색과 흰색, 이 분꽃이라는 녀석에서 빨간색과 흰색의 유전자는 우열이 없더라. 그래서 빨간색이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알밖에 없고 흰색이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흰색밖에 없었는데 만나면 100% 유전자형은 RW가 되는데 분홍색이 나왔다는 건 우열이 없이 둘의 중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색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유전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열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홍색끼리 자가수분 시킨 거예요. RW끼리 자가수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RW 네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열이 없으니까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그죠? 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WW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열이 없어. 그러니까 있으면 얘는 빨간색. RW는 전부 분홍색. WW는 흰색. 3대 1이 아니라 1대 2대 1. 유전자형 그대로 색깔이 비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유전은 중간 유전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열의 법칙이 100%는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요. 분리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져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비율이 나온 거죠. 분리되어 들어가는 건 맞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법칙 하나 남았어요. 독립의 법칙인데요. 자, 이 독립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모양을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뭐 색깔을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모양과 색깔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음, 아빠와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받는데 뭐 머리카락 유전자가 받을 수도 있고 뭐 피부색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키 큰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유전자가 통합돼 가지고 그거의 중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머리 유전자끼리 만나서 유전되고 키를 담당하는 유전자는 키끼리 담당하고 머리는 머리끼리 키는 키끼리 각각의 형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자가 만나서 어, 유전된다.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멘델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색깔 모양하고 색깔만 한 게 아니라 모양과 색깔을 같이 해본 거예요. 둥글면서 노란색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둥근 순종은 라지 R, 라지 R이잖아요. 노란색은 라지 Y, 라지 Y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얘를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주름지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주름지면은 스몰 r, 스몰 r로 표현하고 초록색이면은 스몰 y, 스몰 i로 표현했잖아요. 이 순종을 준비한 거예요. 순종의 어버이를 준비합니다. 순종이죠. 그럼 이때 이 어버이가 만들 수 있는 생기세포는요. 이 모양에서 하나가 무조건 나오고 색깔에서 하나가 무조건 생기세포한테 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생기세포는 100% 라지 R, 라지 Y밖에 못 주는 거죠. 오른쪽은요. 100% 스몰 r과 스몰 y밖에 못 주겠죠. 여기선 스몰 r밖에 없고 여기는 스몰 y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생리세포끼리 만나면 라지 r과 스몰 r이 무조건 만나게 되고 라지 y와 스몰 y가 무조건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얘는 겉으로 볼 때 어떤 애가 나오냐면 라지 r이 우성이니까 둥근 애가 나올 것이고 라지 y가 우성이니까 노란 애가 100%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00% 둥글고 노란색이 100% 나왔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얻은 게 뭐예요? 잡종 일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또? 맨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잡종 일대끼리 자가수분 시키는 거죠. 그럼 니들끼리도 한번 해봐, 이거잖아. 그래서 자가수분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시켰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좀 복잡하죠. 왜냐면, 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요 라지 요 라지 R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라지 Y를 줄 수도 있으니까 생식 세포는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라지 R을 줄 수 있으면서 스몰 Y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생식 세포가요. 그다음 이번에는 스몰 R과 라지 Y를 생식 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으로 스몰 R과 스몰 Y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죠. 총 이 잡종 일대의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몇 가지냐면 네 가지라는 거지.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몇 가지 나오겠어? 네 가지 나오겠죠. 생식세포의 종류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생식세포가 네 종류를 써주는 거예요.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자, 오른쪽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네 개가 나오겠죠. 생식세포의 종류가. 그럼 이거를 각각 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나올지 써보면 되잖아.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다 교배를 했더니 몇 가지 나오겠어요? 네 가지 곱하기 네 가지니까 총 16가지의 16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오겠죠. 그게 지금 여기 표에 그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난 거예요.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난 거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난 거예요.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난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하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16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둥글면서 노란색, 즉 뭐냐면 둥근 게 우성이잖아요.
우성이면서 색깔도 우성인 거. 우성과 우성인 애끼리 만난 거는 몇 가지겠냐 보면은 9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라지 아래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거잖아. 라지 아래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거죠. 라지 아래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거,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거, 하나라도 있으면 둥근 거, 둥근 거, 둥근 거, 둥근 거, 둥근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이면서 노란 것도 보면은 하나만 라지 Y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난 거는 뭐예요? 둥글고 노란색이겠죠. 우성끼리 만난 거. 몇 가지가 나오냐? 9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에 하나는 우성인데 하나는 열성인 거. 즉 둥근데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 거. 모양만 우성이고 색깔은 열성인 애가 있죠. 그건 해보면은 세 개가 나오죠. 뭐냐면 여기 라지 R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데 다 스몰 y를 가지고 있어서 색깔은 초록색인 거죠. 그럼 세 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모양은 주름 졌는데 색깔이 노란색, 색깔만 우성이야. 얘는 모양은 열성인데 색깔은 우성이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봤더니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전부 열성인 애들끼리 모인 거. 주름도 지고 초록색이야. 다 열성이야. 그런 거 마지막에 요거 스몰끼리 만나면 열성이 되겠죠. 주름지고 초록색이 되겠죠. 그 B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은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 거죠.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형이요. 그렇죠? 선생님 9대 3대 3대 1 일단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총 16가지인데 16가지 중에서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성인 것끼리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9개. 열성인 게 하나 섞여 있으면 3개씩. 열성끼리만 있으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수를 나중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소름 끼치는 건 이겁니다. 뭐냐. 그런데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의 비만 한번 보면 둥근 애와 주름진 애의 비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둥글고 노란색이고 얘는 둥글고 초록색이잖아. 그럼 둥근 것만 보면 몇 개예요? 모양만 보면 12개죠? 주름진 애만 보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네? 오마이갓. 지금 우리가 둥글고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을 같이 지금 보려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총 16가지 종류를 얻었는데 이것을 그냥 색깔을 제외하고 모양만 가지고 분리를 다시 해봤더니 모양만 갖고 봤더니 우리가 모양만 갖고 유전 이걸 재배해봤을 때의 비율인 3대 1이 똑같이 나오더라. 선생님 그럼 색깔도 혹시 똑같은가요? 색깔도 보세요. 노란색이 9개, 3개. 노란과 초록. 노란색 몇 개? 12개. 초록 몇 개? 4개. 오마이갓. 몇 대 몇이에요? 얘도 3대 1이네. 색깔끼리도 3대 1이네. 자, 뭐야? 모양만 갖고 실험했을 때와 색깔만 갖고 실험했을 때 우리는 3대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양 색깔을 같이 해도 어차피 모양끼리 3대 1, 색깔 3대 1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아, 각각의 유전은 서로 관여하지 않고 독립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법칙이 바로 독립의 법칙. 아, 모양과 색깔은 서로 독립돼서 유전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서 공부하려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뭔가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했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옆에 나와 있네요. 그죠? 모양과 색깔. 결국에 모양을 보면 3대 1, 결국에 색깔을 보면 3대 1 똑같다는 거지.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에 대해서 서로 이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네요. 되시죠? 오케이. 음. 자, 요거 7, 8, 9,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그랬네요. 자, 기억은 지금 둥글고 노란색과 주름지고 초록색인 어버이를 통해서 만나려는데 그러면 이 어버이가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R, 라지 Y. 이 어버이가 만들 수 있는 건 스몰 r, 스몰 y. 그렇다면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 한 가지만 100% 나오죠. 어떻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겉으로 드러나는 건 둥글고 노란색이 나오겠죠. 얘를 자가수분 시켰어요. 그러면 생식세포를 각각 4가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니은에 들어갈 건 라지 R과 라지 Y가 되겠죠. 라지 R, 라지 Y가 되겠죠. 그래서 생식세포 만들 수 있는 건 4종류가 될 것이고 이 각각의 4종류가 만나면은 디귿은 뭐가 되겠어요? 라지끼리,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리을은 스몰끼리 만난 거죠. 스몰끼리, 그러니까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가 되겠죠. 자,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모두 써라. 잡종 일대가 누군데? 잡종 일대라는 것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 얘가 잡종 일대거든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모양에서 R 또는 스몰 y, 색깔에서 라지 Y 또는 스몰 y 줄 수 있으니까 4가지 만들어지죠. 라지끼리, 라지 하나, 스몰 하나, 스몰 하나, 라지 하나, 스몰 스몰 4가지의 유전자형 이게 바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되겠죠. 네. 자, 잡종 2대에서 둥글고 노랑, 자, 우성끼리죠, 우성끼리. 둥글고 초록, 우성과 열성이죠. 주름지고 노랑, 열성과 우성이죠. 열성. 자, 몇 대 몇 대 몇 대면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 되시죠? 자, 그다음 잡종 2대에서 노란색과 초록색, 색깔끼리 몇 대면 3대 1 나온다고 했고요. 모양끼리 몇 대면 3대 1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다. 자, 11번 잡종 2대에서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을 모두 써라. 자, 둥근 애가 나오려면 우리는 둥근 게 우성이잖아요. 그러면 라지아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둥근 애죠. 그럼 둥근 애가 나오려면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하면 둥근 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초록색인 애가 나오려면은 초록색인 것은 노란색이 우성이잖아요. 노란색이 우성이고 초록색이 열성이거든요. 그럼 초록색이 되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초록색끼리 열성끼리 만나야지만 초록색이. 그러면 둥글고 초록색인 애가 되려면 라지 R, 라지 Y가 초록색을 만나거나 아니면 라지 R, 스몰 Y가 초록색을 만나거나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라지 R, 스몰 Y, 스몰 Y 이거나 또는
라지 R, 스몰 R, 스몰 I, 스몰 I 이런 경우가 바로 둥글고 초록인 유전자형이 되겠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만약에 1600개를 얻었다. 우리가 16가지 경우의 수기 때문에 1600개를 준 거예요. 문제 쉽게 풀으려고. 자, 이때 주름지고 노란색인 애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모양을 봤을 때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중에서 누가 우성이다? 둥근 게 우성이다. 색깔을 봤을 때는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서 누가 우성이다? 노란색이 우성이다. 요걸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잡종 2대에서 우성끼리 모인 거 누구예요?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둥글고 초록색.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 마지막 주름지고 초록색. 자, 우성끼리 모인 거와 우성 하나가 있는 거와 열성끼리 모인 거니까 몇 대 몇 대면 9대 3대 3대 1이 나온다고 했죠. 우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주름지고 노란색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16개 중에서 3의 확률로 나오니까 몇 개가 나오겠어요? 300개가 나오겠죠. 1600개 중에서는 300개가 바로 주름지고 노란색이겠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네.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거는 지금 다 끝났어요, 여러분. 내용적인 건 끝났고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34쪽에 한번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유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넘기면 그림과 같이 잡종의 둥근 완도와 순종의 주름진 완도. 자, 잡종이니까 둥글지만 유전자형은 잡종인 거죠. 자, 주름진 완도는 무조건 순종일 수밖에 없죠. 스몰끼리 만나야지 주름진 애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둥근 애가 주름진 애보다 우성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어버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보면은 얘는 라지 R을 만들 수도 있고 얘는 스몰 R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얘 생식세포는 뭐밖에 못 만들어요? 스몰 R밖에 못 만들죠. 그럼 잡종 1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라지 R, 스몰 R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스몰 R과 스몰 R이 만나서 스몰 R, 스몰 R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버이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잡종 1대 유전자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대 몇의 확률로 나올까요? 1대 1의 확률이죠. 네. 될까요? 다시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왼쪽 어버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지아를 만들 수도 있고 분리되어 들어가잖아요. 생식세포에는. 스몰 R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밖에 없어요? 스몰 R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라지 R, 스몰 R이 만날 수도 있고 스몰 R과 스몰 R이 만나서 스몰 R, 스몰 R이 만날 수 있죠. 이 경우에서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잡종 1대에서 표현형의 비를 써라. 자, 표현형은 둥근 거 대 주름진 게 표현형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 자, 요 라지 R, 스몰 R이 겉으로 표현되는 건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표현되는 거. 스몰 R, 스몰 R은 뭐가 나오겠어요? 겉으로? 주름진 애가 나오겠죠. 그러면 둥근 애가 주름진 애가 몇 대 몇으로 나오겠어요? 1대 1로 나오는 거죠. 표현형은. 물론 유전자형도 1대 1이지만 얘는. 자, 이렇게 얻어진 완두가 총 800개였다고 했어요. 그럼 둥근 거 몇 개? 400개. 주름진 거 몇 개? 400개 얻어진다는 거죠. 잡종 1대 여기잖아요. 잡종 1대에서 둥근 완두 개수 몇 개겠어요? 400개지 뭐. 400개. 잡종 1대에서 순종인 완두의 개수는 몇 개냐? 순종이라는 건
같은 애끼리 모여 있는 거지. 이거 아니면 이게 순종인데 지금 이렇게 잡종 일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또는 스몰 R, 스몰 R이니까 얘는 순종이 아니고 오른쪽만 순종이잖아. 몇 개겠어요? 800개 중에서 400개가 순종이겠죠. 되시죠? 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요.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유제 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잡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잡종이래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네.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 스몰 I, 스몰 I. 얘는 주름지고 초록이겠네. 그죠? 얘는 주름지고 초록일 것이고 오른쪽은 둥글고 노란색이겠죠. 총 1600개 완두를 얻었다.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잡종 일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전부 한번 써볼까요? 지금 이 노란색 유전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 스몰 R에서 라지 R을 줄 수 있고 스몰 R을 줄 수 있으니까 얘가 만날 수 있는 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얘는 총 4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는 애죠. 얘는요. 얘는 무조건 스몰 R, 스몰 Y밖에 못 만들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들이 만들 수 있는 잡종일 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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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가지 경우죠. 그 뭐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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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그 얘기입니다. 될까요? 네. 잡종 일대에서 표현형의 비를 써라. 자, 얘는 유전자형이고요. 이건 유전자형이잖아. 표현형을 써보면 얘는 우성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니까 둥근 애가 나오겠죠.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이 하나로 섞여 있으니까 노란색이죠. 우성이 하나씩 있잖아. 자, 여기는요. 두 번째는 둥근 우성이 있으니까 얘는 둥근 애고 여기는 지금 노란색 우성 유전자가 없으니까 얘는 초록색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둥근 애가 없으니까 주름진 애가 나올 것이면서 노란색인 게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럼 노란색 우성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주름지고 초록이 나오겠죠. 음. 그러면 다 표현형이 다르잖아. 몇 대 몇 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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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겠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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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요런 게. 잡종 1대에서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의 개수는 몇 개냐? 주름지고 노란색 완두 여기 있네요. 4분의 1이잖아. 그죠? 4분의 1인데 총 몇 개를 얻었어? 1600개를 얻었어. 1600개 얻었다고 했죠. 그죠? 그럼 몇 개예요? 400개가 된다. 잡종 1대에서 노란색 완두의 개수를 구하시오. 노란색만 찾아보면 되죠. 노란색 있고 여기 노란색 있네. 전체 4개 중에서 2개네. 얼마야? 2분의 1이죠. 전체 몇 개인데? 1600개인데. 그러면 800개가 나오겠죠. 어렵죠, 여러분들? 수학 같지,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 일단 시험 문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해봐야 돼요. 잡종 일대에서 유전자형이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같은 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 어버이가 누구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둥글고 노란색이 누구예요? 얘잖아, 얘.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 유전자형이 라지알 어버이하고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요거와 같은 애가 누구냐?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4분의 1만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냐? 4분의 1만큼 있는데 전체가 1600개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400개가 될 것이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음, 네.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유전자형이 순종인 것으로 찾아보자. 자, 순종인 거 같은 것끼리 똑같으면 되죠. 기억 순종이고 니은은 아니죠. 그렇죠? 니은은 아니고 지읒도 아니죠. 잡종이죠. 자, 리을 어때요? 서로 같죠? 순종이죠. 얘도 서로 같죠? 순종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순종의 둥근 완두 이것과 순종의 주름진 완두 교배했어요. 자, 잡종 1대의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써봐라.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라지 R,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스몰 R밖에 없으니까 잡종 1대는 100% 라지 R, 스몰 R이 나오고 얘의 우성은 둥근 게 우성이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건 둥근 애가 나올 것이고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 나올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6번.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하였다. 이게 뭐냐면 잡종 일대가 누군데요? 여기서 얻은 잡종 일대가 얘잖아요. 라지 R, 스몰 R이 잡종 일대죠.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했다는 거는 똑같은 애끼리 교배했다. 이게 자가수분이에요. 그럼 잡종 2대 이렇게 얻어진 게 잡종 2대죠. 잡종 2대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건 유전자를 써보면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그러니까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네 가지 만들어지겠죠. 미안해요. 자, 이때 둥근 것과 주름진 완두의 비를 쓰시오. 요거 세 개가 둥근 거잖아. 요거 하나가 주름진 거잖아. 몇 대면? 3대 1이죠. 그 다음 7번. 잡종 1대를 자가수분했을 때 잡종 2대에서 총 1000개를 얻었다면. 자, 1000개를 얻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죠.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죠. 이들이 뭐라고요? 어버이라고 했죠. 어버이. 자, 교배하면은 뭐가 얻어지죠? 잡종 1대가 얻어지죠. 잡종 1대는 유전자형이 뭐예요? 라지 R, 스몰 R이죠. 자, 얘를 자가수분시키죠. 그럼 얻어지면은 얘가 그때 얻어진 애들이 누구다? 잡종 몇 대? 2대가 얻어지겠죠? 그 잡종 2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유전자가 네 가지였죠.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죠.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세 가지인데 얘가 둥근 애가 3대, 주름진 애가 1이 나오는 거잖아요.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3대 1로 나오는 거죠.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잡종 2대에서 여기서 1000개를 얻었어요. 1000개, 여기서 1000개를 얻었어. 1000개를 얻었는데 주름진 건 몇 개냐? 4분의 1이잖아요. 주름진 거는. 주름진 거는 4분의 1이다. 몇 개 중에? 1000개 중에 4분의 1이다. 그러면 250개가 되겠죠. 하실 수 있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볼게요. 잡종 일대의 유전자 구성을 염색체에서 옳게 나타낸 건 무엇이냐? 자, 어버이가 라지 Y, 스몰 Y, 스몰 I야. 그럼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여기서 라지 Y밖에 못 주고 여기서 스몰 Y밖에 못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잡종 일대는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이 상동 염색체에 한쪽에서는 라지 Y가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스몰 Y가 있는 거죠. 각각의 대리병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선생님 얘는요. 지금 한쪽은 스몰 Y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지금 순종의 어버이 둘을 잡종 일대에 교배를 했어요. 그럼 잡종 일대에서 얻어지는 건 100% 누굽니까? 여기서는 라지 R, 라지 Y밖에 못 주죠. 얘는 라지 R, 라지 Y의 생식세포밖에 없는 것이고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R, 스몰 Y밖에 못 주니까 이 둘이 만나면 무조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밖에 안 되죠. 잡종 일대는 100% 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유전자가 되어 있겠느냐라는 건데 R은 R끼리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R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R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라지 R과 스몰 R이니까 여기에 스몰 R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Y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스몰 Y가 여기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거는 같은 상동 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있으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4번이 되겠죠. 할 수 있죠? 네.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막상 풀려고 하면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자, 이번에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칠까요? 자, 이거 실력 탄탄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의 유전자 구성이 다른 두 개의 완두, 가와 나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짓는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 쌍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때 라지 R은 둥근 모양이고 스몰은 주름진 것. 노란 Y는 대문자 Y는 노란색, 소문자 Y는 초록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 가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뭘까요? 여기다 쓸까요? 가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 이 라지 모양 중에서 얘가 줄 수 있는 건 무조건 라지 R밖에 못 주잖아. 한 종류밖에 못 줘요. 색깔에서 줄 수 있는 건 얘는 무조건 라지 Y밖에 못 주니까 얘는 생식 세포는 한 종류의 생식 세포밖에 못 만드는 거죠. 가는. 이해되시죠? 나는요. 얘는 라지 R 아니면 스몰 R을 줄 수 있고 라지 Y 아니면 스몰 Y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종류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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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네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네 종류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서 교배를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잡종 일대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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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내가 가능한 네 가지를 다 써보면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얘랑 하면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면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가능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면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이건 유전자형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은 이거 하나라도 섞여 있으니까 둥근 애고 노란색이죠. 얘는 둥근 애고 얘도 마찬가지 노란색이죠. 얘는 둥근 애고 노란색이네. 얘도 둥근 애고 노란색이네. 뭐야 이거? 둥근고 노란색만 100% 나오네. 겉으로 표현형은. 자, 일단 그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가와 나는 모두 순종이다. 가는 순종이죠. Y니까 순종인데 나는 잡종이죠.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 가는 둥글고 노란색, 나도 둥글고 노란색 나올 거 아닙니까? 같죠. 가에서 만들어진 생세포 종류는 한 가지죠. 가와 나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일 때는 한 가지 표현형만 나타난다. 한 가지 표현형만 나타나네. 전부 둥글고 노란색만 나타나네. 가와 나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죠. 풀리죠? 네, 풀렸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숙제는 여러분들 여기 39쪽까지 숙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39쪽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네, 잘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은 연락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숙제 인증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이해 잘 되셨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